미국 증시는 JP모건의 실적 개선 소식에 금융주들이 크게 오른 데다 소매 판매 등 경제지표까지 호조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앞으로 적자 행진을 계속하면서 오는 2020년에는 적자폭이 16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고용 한파가 몰아닥치면서 취업 애로계층이 19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 그룹 계열사가 5년 새 1.5배나 급증하면서 사상 처음 1,000곳을 넘어섰습니다. 기존 학체형 업체였거나 주력 산업과 무관한 업종에 진출하는 재벌의 고질적인 문화 발식 확장에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네, 출발 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말 동안에 우리 증시가 새 역사를 다시 썼다, 이런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마감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볼 텐데요. 많이 올랐죠? 0.8%. 이 폭만 생각했을 때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 같지만 종가가 2,108을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고요. 시총 규모도 점차 커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535로 마무리가 됐고요. 원달러 환율은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여전히 긴축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1% 넘게 밀렸습니다. 일본 증시는 이 엔화 강세로 수출주들이 부진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소폭 내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JP모건의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요. 금융주들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마감 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이죠. 이하긴 기자 전화 연결해서 뉴욕 마감 상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시황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지난 14일 뉴욕 증시는 금융주의 실적 개선과 경제지표의 호전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보다 55.48포인트, 0.47% 오른 11,787.38을 기록했습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9.48포인트 상승한 1293.24를, 나스닥 지수는 20.01포인트 오른 2755.30에 각각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로써 지난주 다우 지수는 1%,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1.7%, 나스닥 지수는 1.9%가 상승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30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28개월, 3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지난해 12월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8% 증가해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도 0.6% 늘어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JP모건 체이스은행은 작년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7.3% 늘어났다고 발표해 금융주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네, 지난주 시황을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이번 주에 기업들의 실적 상당히 많이 몰려있죠?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네네, 이번 주 뉴욕 증시에서는 다우지수 3개 종목과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 종목 49개가 최근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특히 애플, IBM,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GE 등 주요 업종의 대표주들이 막날에 있어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뉴욕 시장이 강세를 보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기업들의 실적 호전입니다. 하지만 7주 연속 상승에 따라 부담감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될 기업들의 실적이 이러한 부담감을 극복하고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원동력이 될지 주목됩니다. 업종별로는 금융주가 단연 눈에 띕니다. 18일에는 시티그룹이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전년 동기 33센트 주당 순손실에서 8센트 순이익으로 흑자 전환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9일에는 골드만삭스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골드만삭스의 주당 순이익은 전년 동기 8.20달러에서 3.78달러로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웰스파고도 같은 날 실적을 내놓습니다. 20일에는 모간 스탠리가 실적을 공개합니다. 모간 스탠리도 전년보다 증가한 36센트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IT주 가운데서는 애플과 IBM 등이 실적을 내놓습니다. 18일 실적을 발표하는 애플은 지난해 4분기 243억 8천만 달러의 매출과 50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은 55%, 순이익은 47% 증가한 것입니다. 같은 날 실적을 발표하는 IBM은 주당 4.08달러의 순이익과 전년 동기 대비 3.8% 늘어난 282.6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글 역시 20일 실적을 공개합니다. 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증시에 어떤 영향이 될지 한번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S&P 500 지수가 7주간 상승하면서 이 과열 우려도 나오고 있고 이게 또 하락의 신호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또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잘 지켜봐야 되겠죠. 경제 지표 일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네. 이번 주에는 대형 정치 이벤트가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바로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이번 회담은 앞으로 세계 질서의 재편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 79년 양국 국교 수립 이후 가장 중요한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일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는 정치 안보 문제 외에도 위안화 환율과 경제 협력 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주 주목할 만한 경제 지표는 주택 지표입니다. 먼저 18일에는 1월 전미 주택건설업협회의 주택건설업 지수가 발표됩니다.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9일에는 12월 주택 착공 실적이 나옵니다. 전월보다 1만 건 감소한 54만 5천 건에 달할 것이란 예상입니다. 20일에는 12월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나옵니다. 전월보다 10만 건 이상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1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12월 경기 선행 지수 등이 발표됩니다. 한편 17일은 마틴 루터 킹 데이로 주식, 채권 등 모든 시장이 휴장합니다. 네. 상품 시장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비롯해서 금가까지 살펴볼까요? 네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14일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14센트 오른 배럴당 91.54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중국의 지준율 인상 영향으로 하락 출발했지만 장막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뉴욕의 원유 가격은 4% 올랐습니다. 반면 금값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날 2월 인도분 금 가격은 전날보다 26.50달러, 1.9%나 떨어진 온스당 1360.50달러로 마감했습니다. 7주 만의 최저치입니다. 네, 17일은 마틴 루터킹 데이로 증시가 휴장을 한다라는 소식도 앞에서 전해주셨고요.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이하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의 센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신촌지점의 최희승 대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많이 춥죠?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추위 많이 타세요? 건강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증시는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상당히 핫한 분위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증시 마감 상황 분석을 좀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사실 종가상으로 역대 최고치인 2108포인트를 찍으면서 상당히 좀 날씨와는 다르게 좀 훈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중국 쪽에 또 지준율 25bp 인상한 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떤 큰 악재라기보다는 이런 훈풍에 다소 좀 찬바람을 조금 끼얹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난 한 주 옵션 만기도 있었고 금리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도 있으면서 사실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 증시의 훈풍을 좀 막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업종별로 좀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라든지 이 금융주, 이 보험주 쪽으로는 주 후반부에도 상승세를 지속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이들 업종의 상승세, 이 원동력을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에 외국인과 기관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주 만에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기관들도 이제 매도를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만은, 개인 투자 주체별로 분류되는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약 1조 2천억 정도 이제 순매수를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단순한 그런 개인이라기보다는 자문사 쪽의 이런 자금들이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현재 외국인들 매도로 순간 돌아서긴 했습니다만,
뭐 지난 한 주간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국내 증시의 유동성이 계속해서 좀 유지되고 있다는 측면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옵션 만기와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옵션 만기 같은 경우에는 당초 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좀 1조 2,500억 정도 프로그램 매물이 좀 쏟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국내 증시에 오히려 매물 부담을 줄였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계속해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지금 훈풍이 이제 도세의 훈풍을 다른 듯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측면을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옵션 만기일 때 이 프로그램 매물이 많이 줄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프로그램 쪽에서 향후에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프로그램 매물 같은 경우에 지금 차익 비차익 가리지 않고 계속 매물이 쏟아졌는데 네네. 오히려 이런 부분들 외국인이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의 유동성을 해치는 소위 말해서 이제 달러 캐리 자금이라던가 이런 자본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그런 흐름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환율을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환율이 크게 오른다던가 이런 모습들 오히려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우려에 대한 부분은 좀 불식시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뭐 이번 주에 한 가지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매물 어느 정도 이제 매물 쏟아낸 이후에 재차 다시 코스피 시장에 매수를 해주느냐 이런 뭐 순매수로 돌아서느냐 이런 여부도 한번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장에서 이 변수가 될 만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벌써 2,100을 넘어섰습니다. 뭐 장중 최고치도 조만간 또 경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은 당연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장 변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 20주 만에 매도 전환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매도로 가느냐 내지는 이제 순매수로 돌아서느냐 이런 부분들이 한 가지 이제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현재 지금 뭐 고객 그 예탁금이라 그러죠. 투자자 예탁금 같은 경우에 지금 국내 시장에 약 한 16조 5,600억 정도 지금 이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어떤 시장의 뭐 기업 실적, 이번 뭐 실적 시즌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런 실적들에 대한 부분은 사실 상승에 어느 정도 탄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시장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 돈의 힘이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도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이 이미 예정돼 있는 만큼 계속해서 이런 돈의 힘으로, 유동성의 힘으로 장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더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이 지금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이 자본 유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런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향 안정화, 추가적인 소폭의 하락이 계속 지속되는지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는 1,100원에서 1,250원 정도, 그 사이에서는 아마 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뭐 큰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좀 변수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지준율 인상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바로 시장에서 나타났죠. 원자재 가격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 뭐, 이제 금속 부분에서 비철금속 쪽에서 중국의 이제 수요가 이제 둔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약 2에서 3% 정도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수요가 아직까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소폭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그 외에 이제 뭐 곡물이라든가 농산물 쪽에서 이제 또 하락이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준율 인상 관련해서 뭐 본격적인 중국이 이제 긴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제가 볼 때는 뭐 본격적인 긴축이라기보다는 점진적인 물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좀 펼쳐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이번 주에 좀 상당히 큰 세계적인 이벤트가 있죠. 18일부터 21일 후진타오 주석이 방미 일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위안화가 절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속도를 좀 더 빨리 하지 않을까. 현 상황에서는 위안화 절상은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에도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변수로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어떤 업종을 중심으로 한번 저희가 관심을 보이는 게 좋을지 구체적인 투자 전략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새해 첫 옵션 만기 매물 폭탄은 상당히 좀 반가운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매물 폭탄, 자,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은 좀 크게 줄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은행주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수혜주 중에서 은행주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현재 뭐 시즌적으로 겨울 방학 그리고 이제 그 연휴, 구정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여행주나 여행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지속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여행 관련주 그리고 은행주 중심으로 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매물 폭탄에 대해서 상당히 반갑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시선을 조금 압축시켜서요 관심 종목 살펴봐야 되겠죠? 네, 지금 오늘 관심 종목 인플레이션 마찬가지로 수혜주인 지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한 이후에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은행 업종 중에 우리금융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네. 일단 뭐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번에 1월달 금리 인상이 뭐 올해 이제 끝이냐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계적으로 금리를 소폭씩 인상을 하면서 실질적인 출구 정책은 이미 좀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따라서 순이자 마진 개선 바로 이제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바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연내에 추가적으로 단계적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또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상황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정고점 돌파가 이번엔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린 부분을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현재 그 우리금융 일봉의 흐름을 보고 계시는데 한 12,000원에서 12,000원대 후반에서 3,000원대 에서는 좀 강력한 좀 지지 라인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지금 저항선으로 불리고 있는 정고점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 16,000원 선 정도가 되겠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을 충분히 좀 뚫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2차 저항선인 17,200원 선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매수하시는 가격은 금요일날 종가인 15,700원 이하에서 좀 분할 매수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2차 저항선인 17,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현재 지금 61선 이탈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14,600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희승 대리께서 금융주 좋아하시나 봐요. 저번에 KB금융 소개해 주시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트렌드 매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어떤 꾸준하게 가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순환매가 상당히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그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들도 이제 업종 순환매를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번에 트렌드는 사실 저 금융업종 중에서 은행 업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우리금융을 또다시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AS 측면에서 이 KB금융 주가 흐름 한번 분석 좀 해주세요. 네, KB금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금리 인상 전에 금융지주 관련해서 좀 상당히 좀 안 좋은 악재가 터져나오면서 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6만 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전히 지금 박스권 흐름에서 좀 탈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다가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실렸고 제가 그때 6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라는 말씀 드렸는데 6만 원 돌파하는 시점에서 거래량 동반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미심쩍은 상승이다.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마침 또 악재까지 터져주면서 소위 말해서 매수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땡큐 할 수 있는 그런 악재가 터졌죠. 그래서 6만 원에서 57,5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 지금 현재는 수익 구간에 있는 부분인데 거래량도 지금 동반이 되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고 아랫골이 크게 달리는 모습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물가 상승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기대는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금융주 중에서 특히 은행 업종, KB금융, 우리금융 그리고 기타 은행 업종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주가 흐름 자체가 최희승 대리 말씀대로 이 땡큐한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도양조금증권 신촌지점의 최희승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속에서 이 특징주, 이 테마주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최승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었던 종목이 인지컨트롤스 그리고 임팩 이렇게 두 종목 살펴봤었는데 조금은 아쉽게 됐어요. 예, 일단 두 종목 모두 소형주 쪽으로 제가 자동차 부품주를 말씀을 드려서 주가 상승률은 상당 부분 대형주나 아니면 요거보다 조금 더 큰 종목들에 비해서 상승폭은 좀 크지는 않았지만은 일단 국내 현대차 같은 경우나 기아차 같은 경우 국내 자동차 메이커의 실적 호전 이야기가 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 또 국내 부품사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인해서 향후에 두 종목 모두 실적 향상의 좀 가능성은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상승폭은 좀 크지 않더라도
뭐 밸류에이션 매력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했을 때 두 종목 모두 좀 주목을 당분간은 좀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뭐 주가가 오히려 좀 오르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오히려 좀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가격대라고 생각이 되고 인지컨트롤스와 임팩 두 종목 모두 향후에도 좀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라고는 아직까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현재 시점에서 매수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가격대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네. 가격대로서는 밸류에이션 매력이나 좀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지컨트롤스와 임팩에 대해서 이 코멘트를 좀 해주셨고요. 오늘의 뉴스 한번 살펴보죠. 예, 오늘 지난주 같은 경우에 CES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는 그 박람회에서도 뭐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가 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이 올해도 30여 종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출시를 한다고 밝히면서 그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주로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할 종목은 파트론, 실리콘웍스, LMS, 뭐 코리아 서키트,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SK텔레콤 관련한 그런 뉴스, 스마트폰 관련한 뉴스를 한번 말씀을 해 주셨고, 제가 이 종목들을, 몇몇 종목을 살펴봤는데, 이 구체적으로 이 종목별로 한번 기술적인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실리콘웍스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이버 IC라든가 T콘 같은 그런 IT 부품 업체를 만드는 업체인데 일단 실리콘웍스는 그동안은 LG그룹의 핵심 부품 업체로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큰 시가를 가지고 좀 실적이 많이 향상이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해외라든가 아니면 삼성 쪽으로도 매출처 다변화를 좀 많이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올해 좀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뭐 매출 같은 부분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메리트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동안은 노트북에서 가장 강점을 가지고 노트북 쪽으로 진출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 TV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노트북에서의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TV용으로 좀 제품 포트폴리오까지 좀 확대를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매출이나 이런 성장성 부분과 수익성 부분을 모두 갖춘 업체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격 같은 경우는 향후의 이익 성장성 대비해서는 충분히 저평가 메리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이러한 부분에서 외국인들도 최근 들어서 꾸준히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주가 같은 경우도 이제 쌍바닥을 짚고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가격 정도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4만 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실 수 있을 만한 메리트를 가진 기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실리콘웍스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뭐 점진적인 상승이기보다는 한번 팍 올랐다가 잠깐 좀 주춤했다가 다시 팍 오르고 이렇게 좀 약간 급등하는 양상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저희가 지지선 어느 선 정도로 보는 게 좋을까요? 예, 현재 가격에서 뭐 특별히 지지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상승 추세를 좀 이번에는 좀 유지하는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네네. 뭐 지지선으로 단순히 보자면 한 3만 원 정도 가격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실리콘웍스 한 종목을 살펴봤고 이 다음 종목도 다른 종목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예, 두 번째 종목은 이스페타시스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는 이제 PCB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통신 장비 쪽에 주로 납품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통신 장비나 장비 시장이 확대될수록 좀 수혜를 많이 입는다는 증권사 분석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스마트폰 같은 경우 트래픽이 워낙에 많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장비에 대한 그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설비 투자, 스마트폰에 관련된 설비 투자에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업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LG전자 쪽으로 역시 스마트폰 라인업이 강화되면서 LG전자에 들어가는 PCB 쪽에서도 지속적인 실적 증가가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를 봐도 최근 들어서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는 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실적 대비해서 PER은 5배 수준으로 상당히 저평가된 국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수가도 역시 현재 가격 정도면은 전일 조정분으로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 목표가는 한 5,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스페타시스와 그 앱사 실리콘웍스 살펴봤는데 두 종목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수급 같은 경우도 일단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뭐 거의 한 달 이상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던 기관 같은 경우도 소폭 이제 매도를 멈추고 매수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번에 아까 뭐 제가 실리콘워스 말씀드리면서도 지지선보다는 향후의 상승 추세에 좀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도 오히려 그런 수급적인 실적이야 뭐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 충분히 늘어날 여지가 있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그간 팔던 기관마저도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수급상으로 굉장히 좀 좋은 여건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요. 두 종목 모두 외국인과 기관에 좀 관심을 받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종목 모두 양호한 수급 체계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지켜보자. 재료도 살아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실리콘웍스와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 전망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주초에 뭐 조정이 온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일단은 이번 주부터 해서는 본격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적 관련된 업종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1분기에 실적이 죄송합니다. 작년 4분기에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면서 이번에 좀 실적 시즌을 기점으로 좀 주가가 조정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많이 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향후에 올해 이제 과연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좀 주목을 하면서 종목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제가 판단하기에는 외부 변수보다는 이번 주 같은 경우부터는 내부적인 그 실적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서 뭐 종목별 차별화는 지속적으로 시작될 것 같은데 그 와중에서도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업종에 이번 주에는 특히 더 집중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발표가 이루어진다면은 발표 전이 나을까요? 아니면 발표 이후에 한번 노려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실적이 최근 들어서 많이 호전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 뭐 화학이라든가 자동차 같은 업종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전에 매수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엔 좀 더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뭐 예를 들면 철강 업종이라든지 뭐 은행 업종 같은 경우는 작년 실적보다는 올해 같은 경우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그런 업종 같은 경우는 뭐 이런저런 뉴스를 많이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그런 업종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전보다는 실적 발표 이후에 매수를 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좋아 보이고, 기존의 실적에 관해 투자할 때는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반대의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 이번 발표 같은 경우는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지금 드린 대로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은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 매수를 하시고, 실적이 안 좋은 업종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이후에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좀 더 좋아 보인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뉴스 검색을 해보면은 이 기업별로 실적 어떻게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은 미리 종목을 한번 사보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을 해주신 대로 실적이 좀 좋지 않을 것 같아 그런 기업들은 실적 발표 이후에 한번 매수하는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최승훈 과장과 함께 뉴스 속 테마주를 찾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화면을 통해서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포스코, 현대모비스 상위 종목들의 흐름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급등을 했었던 이 조선주들, 이 대표적으로 현대중공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LG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는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유틸리티 업종 쪽으로는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한국전력이 대표적인 예이죠. 가격 변화가 없습니다. SK이노베이션 사명이 바뀌었죠. 1%대 낙폭을 보이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 보합거리고요. 아래쪽에 있는 SK텔레콤 0.3% 정도 내리면서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승대리와 함께 살펴봤었죠. 우리금융이요. 지금 2%에 가까운 상승세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강세장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삼성물산, 신세계, 현대제철 모두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KT라든지 삼성화재,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S-오일 같은 경우는 약세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호남석유와 삼성중공업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코스닥 쪽 상황도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서 큰 움직임을 현재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 CJ홈쇼핑 그리고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강세장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메가스터디가 출발이 약간 힘들어 보이네요. 지금 현재는 7%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CI 머티리얼즈 보합권 그리고 SFA는 1.6%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동서와 다음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GS 홈쇼핑과 태용 같은 경우는 강세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는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광밴드와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강세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좀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가 볼게요. 성화이텍과 같은 이 자동차 부품주들 초반 흐름이 양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덕산 하이메탈은 오늘도 강세네요. 2%대 급등세 연출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동시효과 상황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시장 상황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양호한 것 같습니다. 중국의 긴축 우려가 우리 시장에도 어느 정도 남아있기는 하지만 우리 시장 상승 흐름을 막기에는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100선을 넘어선 우리 코스피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저희가 출발 상황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유럽과 미국 증시 약간은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유럽에서도 이 강세장이 더 우세하기는 했는데 이 중국의 긴축 때문에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이 경제 지표가 약간은 부족한 모습이 나왔지만 기업들의 실적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만 그렇지는 않죠. 우리 시장에서도 실적 발표는 이어집니다. 그만큼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장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강세 출발이 시작됐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1% 상승하면서 쾌조의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0.7% 내리고 있고요. 포스코는 0.3%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0.6% 내리면서 이 조선주들 쪽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0.3% 오르고 있습니다. LG화학, 신한지주, KB금융, 기아차까지 부진한 모습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삼성생명은 0.4% 오르면서 11만 원 선에 걸쳐져 있습니다. 한국전력 보합권이고요. SK이노베이션 0.5% 내리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1%대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혁신을 계속해서 LG그룹을 외치고 있는데 어떤 흐름이 나올지 주가는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0.3% 오르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 0.2% 오르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1.1% 오르고 있고요. 우리금융 1.2%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최희성 대리께서 이 17,000원선 이상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말씀대로 주가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삼성물산 0.2% 내리고 있고요. 신세계와 현대제철, KT 약세입니다. 삼성화재 보합권이고요. 하나금융지주 1.7% 내리고 있습니다. S51과 호남소주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해외 수주 모멘텀이 살아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승하고 있고요. 1.4% 급등하고 있습니다. 증권계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NHN이 계속된 부진 속에 걱정을 좀 많이 나왔었는데 지난 금요일에 급등했었죠. 어제 추세를 그대로 또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추세죠. 1.2% 현재도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1% 정도 오르고 있고요. 2111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참 많이 올라왔네요. 코스닥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38 가리키고 있고요. 상승폭은 0.5%입니다. 이번에는 540선 한번 노려볼 수 있을지 코스닥 상황도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셀트리온이 0.5% 내리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SK브로드밴드, CU쇼핑, 메가스터디 모두 다 강세입니다. 특히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동시호가 때 상당히 부진한 흐름이 나왔었는데 흐름은 완전히 뒤바뀌었죠. OCI 머티리얼즈 0.3% 오르고 있고요. 동서와 SFA도 강세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네오이스게임스, GS홈쇼핑은 부진하고요. 특히 GS홈쇼핑은 2% 가까운 낙폭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용이 1.6% 오르고 있고요. 포스코캠텍, 성광밴드, 그리고 주성엔지니어링이 강세입니다. 성화이텍 1.7% 오르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아토가 0.3% 내리고 있고요. 태광과 성룡광전투자가 0.6, 0.5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멜파스와 덕산헬메탈 이런 LED 관련 업종도 강세를 현재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실리콘웍스가 0.4% 정도 내리고 있습니다. 최승훈 과장과 함께 살펴봤었던 그런 종목이죠. 코코는 0.9% 내리고 있는데요. 나흘 연속 하락세를 걸었습니다. 코코 30% 넘게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나투어 1.4% 오르고 있는데 여행주 쪽으로도 한번 노려보자 최희승 대리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화가 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그 때문에 여행업계가 특수를 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차바이오엔 급락세를 연출하다 그 급락세 멈췄습니다. 현재는 0.4% 정도 오르면서 일정 부분 진정되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테크노세미킴이 1%대 상승세,
네, 동국 SNC와 CJ인터넷도 강세입니다. 특히 동국 SNC의 주가 흐름이 더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출발 상황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현대증권 배성영 수석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출발 상황이 좋습니다. 이 중국 쪽에서 들려왔던 소식 때문에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상승폭을 점차 확대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 뭐 지난 주말 중국이 추가적인 지준율 인상을 하면서 다소 금융시장의 그런 불확실성 요인이 될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어느 정도 상당히 예상했던 부분이고요. 오히려 미국 모멘텀이 주말 강하게 충족이 되면서 중국 모멘텀 부진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미국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등 주요 매크로 지표 호조세가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어닝 시즌 초반의 그런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는 할 만한 그런 영향력이 큰 인텔과 JP모건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미국 시장도 빠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국내 증시 측면에서는 지난주 이후에 국내 내부적인 수급 모멘텀이 상당히 좀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역시 고객 예탁금이 최근 16조를 돌파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주식형 펀드 쪽에서 환매 규모가 차츰 줄어든 가운데 레벨 카운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내부 수급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 한번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연초에 외국인들이 다소 매수 규모가 매수세가 다소 둔화되기는 했지만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계속해서 유지해 준다 그러면 시장의 상승 모멘텀은 계속해서 좀 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그게 상당히 궁금한데요. 여기에 맞춘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보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어닝 시즌 이번 주 이후에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에 진입할 예정인데요. 역시 삼성전자와 포스코가 다소 부진한 실적을 발표는 했지만 일단 이번 주 이후에 발표될 주요 업종 그리고 주요 섹터의 종목들 실적이 대부분 전망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실적 시즌간 역시 실적 전망이 좋은 섹터들로 주가의 상승 속도가 다소 빨라질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와 관련된 섹터들은 역시 이제 자동차와 화학 그리고 건설이나 정유 기계 업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가 2100선을 넘어서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인 수급 모멘텀이 상당히 좀 강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증권주의 상승 흐름도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성영 수석연구원과 함께 우리 시장 출발 상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외환 채권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환시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소폭의 오름세가 나왔고 시장의 변수가 몇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외환시장 전망 어떻습니까? 예, 먼저 지난 금요일에는 유로화 강세로 1111원에 하락 출발하였지만은 결제와 쇼커버링으로 낙폭이 빠르게 축소되면서 그 이후에 론스타 달러 매수 루머로 1117.9원으로 고점을 높인 후에 내구와 차익 매물 또 외국인 주식 관련 매물의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전일 대비 0.1원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밤사이 유로존 신용 우려 약화와 또 미 지표 약화 등으로 유로화는 주요 통화에 대해서 상승을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금일 달러 원 환율은 전일 종가에서 개장하여서 현재는 몸을 약간 낮춘 상황입니다. 신흥국의 물가 압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물가 상승이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이들 통화의 강세 재료로 작용을 할지 또 경제에 대한 우려로 약세 재료로 작용할지가 주목이 됩니다. 일부에서는 2007년과 8년과 같은 그 물가 상승세 재현까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면서 인도, 베트남, 태국 등의 증시는 올해 글로벌 증시 랠리에도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흥국들은 최근 물가 부담이 기상재해에 따른 단기적 현상일 가능성과 또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유입 우려로 금리 인상이 아직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들 국가들의 인플레 압력이 얼마나 커질지 또 이 부담이 얼마나 잘 관리되느냐에 따라서 통화들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주 달러 환율은 금융시장 랠리 속에서 1110원을 하향 테스트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은 추가 하락에 부담을 느끼면서 움직임은 제한적일 듯 보입니다. 금주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과 또 유로그룹 회의가 예정이 된 가운데 증시의 랠리 지속 여부가 주목이 되고 대내적으로는 내고와 결제가 상충하는 가운데 한은의 긴축 의지와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 흐름 등이 하락 압력을 가하겠지만은 개입 경계와 1,100원 부근에서 역의 소극적인 플레이 등이 낙폭을 제한할 듯 보입니다. 네. 채권 시장 말씀도 한번 나눠봐야 될 텐데,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물이 이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채권 시장 상황 살펴볼까요? 지난 금요일에는 미 국채 금리 반락에도 불구하고 금통위에서의 금리 인상 여파가 지속이 되면서 채권 시장은 장중 약세를 지속해서 2거래일 연속 약세로 마감하였습니다. 장기물로의 활발한 교체 수요가 유입이 되면서 5년 이상 중장기 영역 금리가 반락하며 수익률 곡선은 플래티닝 전환을 하였습니다. 밤사이 미 경기 지표 호전에 따른 미 국채 금리의 반등으로 채권 시장은 개장 초 좀 보합세에서 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통위 여진으로 기간 영역별 차별화가 심화되면서 중장기 영역에 대한 가격 메리트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바스켓 채권의 만기가 2.5년물인 국채 선물은 해치 물량 등의 출회로 상대적인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 영역별 차별화를 통한 수익률 곡선의 플래티닝은 금주에도 지속이 되면서 채권 시장의 약세 심리를 부각시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금일 채권 시장은 현재는 좀 보합권에서 출발을 하였지만은 그 약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반면 금일 국고 10년물 입찰에 대한 부담 완화로 장중 저가 매수의 유입 기대가 높아질 수 있어서 전주 저가 수준인 국채 선물로 102.7포인트 선에서의 1차 지지가 예상됩니다. 네, 채권 시장 소식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신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문가 포트폴리오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진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수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0.4% 오르고 있습니다. 2116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5% 오르고 있습니다. 537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90전 정도 내리고 있고요. 1113은 90전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장 진행 상황이 양호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장 초반 시장은 강세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는 8포인트 오른 2116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양호한 흐름을 보였고, 미국 어닝 시즌 첫 주 지난주 출발을 했는데, 대부분 기업들이 다 이제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에, 이번 주 미국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아지고 있고요. 펀더멘털 지표들, 경제 지표들 역시 호전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 흐름을 보게 되면 장 초반에 금융주, 은행주와 증권주를 중심으로 금융주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고요. 운송업종과 조선업종 그리고 건설업종, IT주 역시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 있어서는 지난주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간 기준으로 순매도를 기록을 했었던 외국인들이 오늘 장 초반에는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36억 원 정도 순매수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에 대규모 순매도를 기록을 했었던 프로그램 매매가 오늘은 순매도를 지속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국내 기관 매매 동향이
외국인과 함께 순매수를 장 초반에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력은 좀 크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급 자체도 현재 양호하게 나오고 있고요. 시장에서 뭐 업종별로 살펴봐도 금융이라든지 IT, 전반적으로 개인들이 많이 접근하고 있는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 장세를 맞춰서 이 투자 전략에 대한 말씀도 해주십시오. 예, 아무래도 이번 주하고 이제 다음 주가 한국 기업들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 결과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 수준 자체는 3분기 대비 4분기 실적이 둔화되는 패턴 자체가 계절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바는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 경제 환경이 좋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견조한 실적 추세가 추세적으로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실적 시즌에 있어서는 실적 시즌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성은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는 실적 호전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자동차나 조선 그리고 화학 이런 업종들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실적 부분 자체가 향후에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건설이나 금융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 시즌이 아무래도 이제 정점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 이후의 시장 흐름에 대해서 다소간의 경계 부분들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격 부담 요인과 함께 이런 부분들은 경계 요인으로 일정 부분 고려를 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KTV 투자증권 박석천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마켓앤 센정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종목 상담을 직접 해드리고 있거든요.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이고요. 전화는 서울 전화입니다. 3153-2611, 2619번입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